생각이 너가 생각하기에 일단 이번 시험지를 만약에 상중하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해? 선생님의 기준으로서는 일단 난이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단 중이라는 의견이 일단 좀 확실하거든. 일단은 뭐 너의 등급이 나오면 대충 알 거 아니야. 아 이게 중이 맞는지 중상인지 생각이 들 텐데 일단은 중이라고 생각을 해. 이번에 고1 시험지랑 원회 시험지랑 같이 봤거든. 근데 고1 시험지는 중이 아닐 것 같아. 중보다 좀 높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중에서 중상이나 상으로 넘어가려면 확 킬러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 애들을 틀리게 만들 법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일단 중상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여건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내가 생각하기에 주요 문항들을 풀이를 할 거니까 너가 지금 봐야 할 건 뭐냐면 내 풀이와 너의 풀이와 내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맞았고 틀렸고는 일단 중요하잖아.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난 어떻게 풀었고 그러니까 넌 어떻게 풀었고 쌤은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만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면 될 거거든. 1번, 2번, 3번, 4번은 얘기 안 할 거고 내 판단의 기준은 그거야.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있잖아.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를 벗어나 있는 문제가 5번이랑 13번밖에 없어. 좀 더 보면 알 거야. 5번이랑 13번을 제외하고 나서는 굉장히 일단 일반 문제집에 다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고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이 그 시스템아트 교재를 펴보거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를 피면 다 있을 거야. 5번 문제는 낯선 문제지만 어쨌든 전혀 어렵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풀이는 한번 해볼 건데 당연히 일단 직각삼각형이 일단 있는 상태고 지금 보면 각 하나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알겠습니다.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직각삼각형 상인데 여기 각이 둘이 똑같으면 둘이가 이제 닮음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닮음이라는 걸 우리가 시스테마틱 수업을 할 때 너무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닮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길이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길이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의 여기를 1로 일단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지. 닮은비를 할 때 일단 난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지금 어차피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비율이 결정이 됐잖아. 그럼 어차피 이 큰 직각삼각형은 이 작은 직각삼각형을 확대한 거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지금 비를 따질 건데 지금 큰 직각삼각형의 요 길이가 작은 직각삼각형의 요 길이에 대응이 되잖아. 그럼 그 확대 비율이 3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다시. 확대 비율이 3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요 밑변이 여기에 대응되니까 여기가 3배 확대가 되면 여기가 9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8로 한다는 이런 걸 사실 막 닮은비를 10을 써가지고 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야. 8로 결정을 짓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3루트 10으로 하는 게 이게 일단 좀 정상적인 풀이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각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는데 코사인 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문제 상황은 이제 끝난 건데 요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끝나겠지. 요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한번 적어주면 요 제곱하면 90이고 요거 제곱하면 10인 거에다가 빼기 해가지고 요거 제곱한 거 64 이렇게 써주고 밑에다 2배 해가지고 얘네들이 곱한 거 써주면 되니까 30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밑에는 60 이렇게 써주고 100에서 마이너스 64니까 36이잖아. 6으로 뭐 이렇게 해주면 10분의 6인데 5분의 3이지.
이렇게 일단 풀이가 되면은 제일 간단한 풀이가 아닌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우리가 뭔가 본 적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당연한 게 뭐냐면 도형 문제는 매번 똑같은 도형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볼게. 6번 문제. 이게 6번 문제다. 6번 문제를 풀 때 각자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이제 내가 알려준 대로 풀이를 한다면 그게 당연히 좋은 풀이가 되겠지. 왜냐면은 선생님이 알고 있는 풀이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너네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을 테니까 일단은 11번의 에세이는 이제 2차 함수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태니까 등차 수열 쪽이다라고 일단 답을 잡게 돼. 근데 지금 보면 n에 0을 넣었을 때 0이 되진 않지, 그치?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 SN이라는 거는 등차이긴 하지만 그 등차라는 게 n이 2보다 가까워 클 때에만 등차 수열이고 n이 1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n이 2보다 가까워 클 때의 그 등차 수열을 잡아주고 n이 1일 때는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1을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 5지 이렇게 계산하면 11이니까 6이가 일단 결정이 되겠네. 자 그럼 중요한 건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온전한 합의 SN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SN을 어렵지 않지. 당연히 0,0을 지나기만 했으면 그건 온전한 등차수를 만드는 합식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는 2분의 3이라는 정보가 애초에 공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공차가 몇이다? 3이다 이거 알고 있는 거고 여기다 1만 넣어주면 첫째 항이 나오는 건데 여기 1 넣어주면 마이너스 5지.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5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잡아준다는 거야. 그럼 일단 3n으로 시작을 할 거고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원래 이제 등차 수열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1, A3, A5, A2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문제는 사실 이걸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이 잡혔으니까 일반적인 AN의 항이 이런 식으로 잡혔으니까 A1이라는 값은 요거를 받아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A1의 값은 6입니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2, A3, 그 다음에 A5 홀수 번째 항들만 더해가지고 23번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세 번째, 다섯 번째 항을 결정하는 건 얘잖아, 그치? 얘지. 그래서 얘가 지금 AN이라고 한다면 홀수 번째만 진행되는 항들은 A에 2n-1 이렇게 잡아주면 된단 말이야.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고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고 3을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 된다. 그럼 A 2n-1이라는 건 2n-1을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6n-11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되겠다. 그럼 요거 일반항이 잡혔고 지금 세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게 A 23번째가 되는 건데 결국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첫 시작항과 끝항만 알면 되고 항의 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A3이 나오려면 여기에 뭘 대입해야 되면 n에 2를 대입해야 되거든. n에 2를 대입해야 되지.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일단 1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23번째 항 같은 경우는 n에다가 12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n 12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12가 들어가게 되면 72 빼기 11이니까 61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지. 11개인 거잖아, 그치? 11개인 건데 얘네 둘의 평균이 11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61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들이 합을 하나 만들어주고 첫째 항은 얘들이랑 다른 규칙성을 따르고 있으니까 따로 6을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연습이 당연히 없었으면 좀 혼란스러웠을 거고 근데 뭐 그게 아니었다면 괜찮은 문제지. 요거에 대한 얘기가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문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야. 6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하면 제일 간단한 풀이가 된다고 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 7번 문제도 풀이할 거거든.
포인트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등차 수열 상황이고 A랑 A11을 더했더니 하필이면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치?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2의 A10이 몇이었다는 거야? 0이었다는 거고 A10이라는 게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렇게 그 A 등차 수열은 선생님 1차함수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1차함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x절편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식을 일단 어떻게 쓰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적게 넣는다고 치면은 10일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n-10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겠지. 거기에다가 공차만 알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AN의 일반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너무 쉽지. 나 조건을 보면은 절대값 A8에다 요 값이 절대값 A10에다가 더하기 4라고 했는데 방금 결정이 된 게 A10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8의 값이 4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A10보다는 A8이 작겠지. 그럼 A8을 마이너스 4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두 개 나왔으면 모든 게 끝난 거잖아. 얘네 둘의 간격이 4니까 D의 값이 2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12라고 했잖아. 그럼 A10에서 두 칸만 더 가면 되는 거고 대칭적으로 당연히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되겠지. 그래서 A의 12의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해 주면 되겠네. 아까 얼핏 봤는데 이거 틀렸던데 지금 여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뭐야 처음에 풀다가 뭘 시는지 모르고 자꾸 답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이너스 4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4인가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집대도 나중에 가자 했었는데 그걸 마이너스 4를 했던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다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다 까먹고 아무거나 찍어버리고 양면으로 갔는데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혼란이 생겼던 거야? 아마 절대값 하다가 여기서? 이거 0인 건 찾았어? 네, 이게 4 아닌 마이너스 4인 것도 알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는 조건을 못 읽었거나 뭐 그래서 그랬겠지.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4로 그랬던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해결이 되면 되고 뭐 이거랑 같은 표현이잖아. A3의 절대값이랑 그러니까 이거지. A3의 절대값이랑 A7의 절대값이 똑같다. 근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정보도 역시 뭘 뜻하는 거야? A의 5가 0입니다를 뜻해주는 거거든. 이거 유명한 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유명한 거라는 거지. A3, A7 이 절대값이 같은데 왜 A5가 0입니까? 등차 수열을 항상 이제 1차 함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렇게 만약에 1차 함수가 진행이 되면 여기가 만약에 5번째 항이 0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3번째 항이 되는 게 여기 있을 거고 7번째 항이 되는 게 여기 이제 대응이 돼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둘의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둘을 더하면 또 0이 될 수밖에 없는 x 절편을 묻는 문제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7번 이렇게 해주면 돼. 나는 일단 지금 문제를 풀면서 내겠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좀 없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 근데 시간이 막 오래 걸렸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시험 상황에서 계산을 더 빨리 하잖아. 지금 막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이런 거지.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 푸는데. 넘어가서 8번 문제도 볼 거야. 8번 문제. 8번 문제도 각자의 풀이가 있겠지만 일단 뭐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AN이라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요 놈의 D값을 마이너스 4라고 준 상태야. 그 다음에 S10은 40이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니까 SN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일단 보자마자 공차 마이너스 4를 줬으니 마이너스 2n 써버리고 n-k 적어버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S10에 대한 단서를 줬으니 당연히 이제 10을 때려 넣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20에다가 10 마이너스 K를 이렇게 했더니 요게 40이 나왔다 이런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K가 10이라는 거니까 SN의 값이 온전히 결정이 돼. K 값이 지금 뭐라 했지? 10이라 했지? 그러니까 이제 SN 이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내가.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몇 초면 써지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써졌잖아 SN이. 그럼 이것도 끝났지. 그냥 A1이 나오잖아.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1인데 첫째 항은 일단 22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문제를 묻는 게 뭐냐면 AM이라는 그 등차수열 일반항이랑 SM이라는 합식 일반항 있잖아. 그 둘이 다 똑같아 지점이 되게끔 하는 그 M이 있대. 그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 이걸 가지고 일단 AN식을 먼저 잡아줘.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4N으로 시작을 해서 22가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26 이렇게 이제 해주겠지. 그럼 얘랑 이제 똑같다는 식만 쓰면 되는 거야. 똑같다는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2n제곱에다가 더하기 24n에다가 요 값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26이다. 이렇게 쓴 거지. 2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8n에다가 플러스 26을 했더니 이게 0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 n제곱 마이너스 14n 플러스 13이 0이 됐다는 건데 인수분해가 눈으로 그냥 보이니까 어차피 얘는 1 아니면 13인데 문제에서 뭐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서 13이 정답인 거지 뭐. 그래서 이 문제도 더 쉽다. 지금까지 시간 좀 걸린다 그런 게 아까 요거 전에 있던 문제. 이 문제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나머지 지금 시간 걸릴 게 딱히 없다. 이것도 실제로 풀었으면 엄청 빨리 풀었겠지, 그지? 이거 아마 30초만 풀었을걸? 넘어와서 9번 문제 한번 볼게.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제호법만 일단 봤지만 내가 다른 데 시험지 나가서 모르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어 사실은. 나는 오늘 수업이 되게 중요한 수업이었거든. 어떻게 풀었는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제호의 풀이는 내 풀이랑 다 달라. 뭔가 풀이가. 일단 9번 보면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이 첫째 항 N항부터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5, S10, S15 나오는 순간 일단 너무 반가운 거지 않니? 사실 다 보자마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아는 거니까 바로 T1 값 2라고 써주고 T2 값은 64라고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비가 32로 잡히잖아. 그럼 T4의 값이 또 바로 나오지. 64에다가 3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괜찮지? 다 더해주면 이제 정답인 거거든. 근데 이걸 또 누가 계산을 하냐고. 이거는 이게 6승이고 이건 이게 5승이니까 이게 11승이잖아. 그럼 얘는 2048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얘네 둘 더하면 66 아니야? 그럼 여기다 더해주면 6 하면 1 올라오고 6 하면 1, 4니까 이 1, 1, 4가 정답인 거지. 이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근데 막 10을 엄청 써놨다고 지금 저거 보면은 그래서 9번 문제는 더 간단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빼앗는 게 있나 싶다는 거지. 근데 또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넘어가서 10번 문제로 갑시다. 이거는 이제 학교 프린트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 그지? 알고 있니? 지금은 기억이 아, 정말로? 지금 학교 프린트 익스플로런 문제까지 기억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 내가 너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지 아니면 너네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어쨌든 수업을 준비하려고 한 번은 싹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너네가 공부는 더 많이 했을 것 같거든, 나보다. 일단 보면은 학교 프린트 문제가 뭔지는 다 알겠더라고. 일단 보면 애초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K분의 1이라는 놈의 역수 수열로 그냥 바로 잡자 해가지고 BK 수열이 어떤 놈인지를 파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본 수열이 AK인데 그거의 역수 수열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BK라는 놈의 합식을 보고 있어. 합식을 보고 있는데 그 합식이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럼 그 순간 일단 BK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합식이 지수함수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2의 n제곱 더하기 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BK라는 놈이 온전한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얘 역시 0,0을 지나야 된다 했잖아.
얘가 지금 영품명을 안 지나. 아까 문제랑 또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진 않은 등비수열 문제고 이 문제는 아까는 온전하지 않은 등차수열 문제인 거지. 근데 문제 특성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이 bn이라는 수열을 잡을 때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랑 n이 1일 때 따로 잡아야 되는데 n이 1일 때 그냥 여기를 넣어버리면 된다는 얘기거든. 일단 7이야. 그리고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요 SN식 말고 온전할 예정이었던 이 정상적인 SN식을 만들면 되는데 0,0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제 다 잡았지? 첫째 항이 1이잖아. 공비는 그냥 얘 보면 된다 했지. 그럼 첫째 항 1에다가 2에 n-1 하면 bn이 잡혀. bn이 잡혔으면 an도 잡힌 거거든? an은 첫째 항이 7분의 1인 거겠지 이렇게. 그치? 이것도 했잖아.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첫째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가 되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힌 거지. 그럼 이제 문제 끝난 거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AN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라고 했으니까 얘 따로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항부터 얘로 봐야겠지. 등비 수열 합식을 쓸 때 중요한 건 첫째 항과 항의 개수거든. 그럼 첫째 항을 볼 때 A2를 첫째 항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2의 값은 일단 2분의 1이다. 그럼 첫째 항 2분의 1로 잡아야 돼. 그럼 내가 합식을 쓰면 첫째 항 2분의 1 써주고, 등비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야? 두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니까 6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밑에 1-2분의 1이니까 어차피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된 거지. 2의 6제곱 64인데 64분의 63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8이구나. 사실 저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 이 문제는 일단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고, 심지어 똑같은 문제고. 그래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시험 할때 시험가 문제를 풀던 때마다 약간 기억이 딱 보자마자 비에는 놓고 저까지는 다 구했던 것 같은데 뭔가 제 결국 분모가 64인 걸 구했는데 그게 분자가 안 구해져서 어디서 봤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2번이랑 5번 중에 찍은 거거든요. 64분의 8이니까 71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래서 뭐 실수가 뭐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막혔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저번 시험을 볼 때도 이런 순간이 좀 많았어. 뭔가 이게 풀리다가 난 분명히 푸는 방법은 아는데 마무리가 안 지어지는 문제들이 많은 편이야? 아니 근데 약간 원래 그런 거 많지 않은데 겨울에 수열 약간 이쪽에서 좀 화풍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 딱딱 빼버리면 틀리니까. 삼각함수하고 이거 삼각배관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거 전혀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여기도 뭔가 카운팅을 잘해야 되니까. 뭔가 잘 가다가 한 번 막히면은 다시 배도하는 과정에서 그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못찾아냈어. 그래서 좀 확통 좀 힘든 거 같아. 선생님도 화풍이 별로 안 좋아. 네. 여기는 잘 공감 못하겠다. 왜냐면 여기는 뭔가 딱 뭘 빼먹을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뭐 화풍처럼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10번 문제도 어쨌든 아까 풀었던 그 등차수열 문제인데 등비수로 바뀐 문제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또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모자랄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 보면은 또 자꾸 제목 까는 것 같은데 제목은 완전 딴풀이야. A1이랑 A2랑 A3을 진짜 구하고 있어. 그 합식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맞췄는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호는 계산이 빠르더라고. 그래서 계산이 빨라서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풀이를 봤을 때 제일 빠른 풀이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서 11번이랑 12번은 안 할 거거든? 멘트만 대충 얘기를 좀 해볼까? 11번 같은 경우는 귀납적 정의 자체가 등차수열로 되어 있는 상태지. 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어차피 분모에 루트 있으면 소거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뻔한 스토리고, 12번 같은 경우는 등비인 듯 등비가 아닌 수열이잖아. 이것도 역시 소거 현상이 무조건 벌어진다고 했으니 소거가 될 거다라고 믿고 살짝 적어보면은 다 소거가 되지, 그지?
근데 11번을 보고 이 풀이가 안 떠올라. 12번을 보고 풀이가 안 떠올라. 해봐야 알겠어. 그러면은 뭔가 대비가 잘못됐다는 거야. 공부가 뭔가 좀 덜 됐다는 거지. 넘어가서 13번 볼게요. 13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금 낯선 문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직선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거는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왜 나온 거냐 이 시험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일치함수 아니니? 그럼 당연히 이 13번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를 떠올리면은 당연히 등차수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요새 트렌드를 좀 아시는 것 같아. 등차수를 1차함수로 바라보자는 트렌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울 때 등차수를 1차함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제는 1차함수를 등차수를 관점으로 보자라는 얘기인데 문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 K랑 M이고요. 그러니까 K랑 M이라는 걸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1차함수 식에다가 결국 K라는 놈을 대입할 거고 M이라는 놈을 대입할 거잖아.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X라는 놈이 결국은 자연수로 한정된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니야 지금? 그럼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얘는 직선이 아니라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등차 뒤로 해가지고 이딴 식으로 상상을 잡는 등차수열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니까. 그렇지 않니? 그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지점과 요 지점 자체는 K, M 세팅을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요 지점이 K번째 항이 되는 거야. K번째 항.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M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M-K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등차수열끼리의 간격 쓸 줄 알잖아. 그럼 얘는 M-K에다가 공차 D 써주면 되는 거지.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차이라고 하면 2D 하지 않나? 그러니까 M번째 항과 K번째 항 사이의 간격이니까 M-K의 간격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문제에서 이 D라는 값이 요건데 요걸 P라고 주셨으니까 P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요거에서 2분의 1을 좀 64가 된다는 건데 그럼 M-K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P를 붙여주면 얘가 128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면 요 값 자체가 자연수 뭐 정수일 수도 있겠지만 자연수야. 왜냐면 지금 M이 더 크잖아. P도 자연수지. 해가지고 128 만들어도 128이 엄청 예쁜 숫자잖아. 얘가 2의 7제곱이란 말이야. 7제곱.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M-K의 값은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시작하는 게 M-K의 값이 2라면으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얘가 2의 제곱? 그럼 얘는 2의 5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K의 값은 2의 5제곱이 된다 이 생각을 할 거고 당연히 수학 좀 한 사람이면 이걸 3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3인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2인수들로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M-K는 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여기 2의 4제곱이잖아. P는 2의 3제곱이 이런 식으로 가겠지. 경우의 많지도 않아. 몇 개 안 돼. 그럼 얘들 2의 6제곱이니까 P의 값은 2가 되니까 이렇게 예상이 되겠지. 그렇지 않아? 이 값이 32가 되는 거고 이 값은 8이 되는 거고 이거 42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했었으면은 뭐 잘 모르겠다마는 그래도 나한테 배운 학생이면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럼 조금의 센스만 발휘를 하면 이 문제는 직선 문제가 아니라 등차수열 문제다라고 생각을 살짝 해버리면 이렇게 보일 거거든. 그건 이제 센스가 좀 있어야 되니까 13번을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 이 학생들한테. 14번은 학교 프린트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니?
학교 프린트 문제보다도 더 쉽게 나왔잖아. 생각이 맞췄니? 13, 14 이 두 개는 그래도 좀 쉬웠던 거. 아, 13 맞췄어? 그래, 뭐 이런 거 맞추면서 앞으로 왜 틀려가지고. 14번 학교 프린트 문제인데 이 더 쉽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뭐 내저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식 만들 자를 기본 베이스로 일단 알려줬었고, 여기가 지금 3인 상태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5라고 이렇게 줬거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된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 4가 될 거고 여기 3이니까 여기만 이제 x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넓이식을 쓰자 그러면은 요 변의 길이를 싹 다 더해가지고 6 7, 7이니까 14지 해가지고 요거를 내저번에 반지름이랑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넓이 만든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여기 3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x가 나와. 요거 쓰는데도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는 거고, 여기 6x 더하기 42가 되는 거고, 요게 7x 더하기 21이 되는 건데 x가 21로 일단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일단 21로 나오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요 삼각형이거든? 요거랑 이렇게 이게 요 삼각형 있잖아. 여기서 요각 얘기, 요각이 아니라 사인 외접원의 넓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여기 5랑 4랑 데이터가 다 있잖아. 어차피 사인 맞춰 써야 된다는 건 알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여기 길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여기 지금 21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은 3이고 21이잖아? 그럼 여기 1이고 7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1, 7, 그럼 루트 50이지. 3배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걸로도 계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각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여기 사인 값이 몇이야? 그러면 사인 값이 5분의 3이니까 5분의 3분의 그거에 맞으면 되는 변이 3루트 50이지. 요게 2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R값 나오는 거고 제곱해서 파이로 치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더 쉽게 나와서 이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지. 그치? 이게 얼마나 걸리냐. 좀 아쉽다는 건 이유가 조금 아쉬워. 너희들이 막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어. 15번은 안 하려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15번은 어떤 방식으로도 맞출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해법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5번은 따로 얘기는 안 할 거고 16번으로 넘어가 볼게. 16번은 승욱이 너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거든. 왜냐면 내 기억으로 시험 직전에 질문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풀이의 솔루션을 두 가지로 제시해줬잖아. 첫 번째는 나열해서 알아내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일반항과 같은 일반항이잖아. 사실은 또 똑같은 일반항이란 말이지. 근데 그 세 수열을 더했더니 결국 몇 참수가 나왔다는 거야? 1참수가 나왔다는 건 얘네들 자체가 1참수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너는 빨리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너는 얘가 2n 플러스 7이잖아. 그럼 보자마자 a에는 3분의 2n 플러스 k로 이렇게 적는 거지. 왜냐면 셋이 합쳐서 2n이 맞춰져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등차 수열이면 같은 1차함수일 거고 최고차 계수가 뭐 똑같겠지. 얘는 여기서 공차 한 칸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공차가 이미 몇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D값이 3분의 2까지 안다는 거고 얘는 두 칸 더 가면 되는 거였잖아. 공통적으로 얘가 3가 이렇게 있을 거고 3분의 2가 아니라 그냥 3분의 4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는 이렇게 어차피 맞춰진 걸 거고, 그치? 얘가 아니라 여기 3분의 2는 얘랑 그럼 남는 게 K니까 3K에다가 3분의 2랑 3분의 4니까 2지.
이렇게 써가지고 K의 값이 나오게 되는 순간 AN이 결정되는 거거든. 있잖아. 이거를 누가 빨리 찾냐에 싸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 빠르거든 생각보다. 실제로 쓰면은 일단 이렇게 AN이 잡혀. 근데 여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SN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로 이제 SN 잡으면 되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SN 또 바로 보자마자 3분의 1로 시작해가지고 얘에다가 n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이걸로 첫 장 갖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A1은 3분의 7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S1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럼 3분의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K 이 값이 3분의 7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럼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여기 있는 K. 그럼 SN식이 잡혀. 3분의 1 n에다가 n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SN식이 잡혔는데 문제에서 보면 S3K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n에다가 n 대신에 3n 넣어주면 되는 거야. S에 3K라는 거. 여기 3K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만나면 K가 바뀌거든. 이렇게 되는 거. 여기 3 나오고 K에다가 K 플러스 이렇게 된 거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놈을 분모에 두고 역수화 시켜가지고 시그마라고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이면 당연히 밑에 이렇게 등차수열이 있으면 부분 분수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지. 해서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분의 1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 3분의 1은 이제 앞으로 빼주고 일단은. 그럼 K랑 K 플러스 2를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 이렇게 부분수 째는 거지. 근데 얘네들 간격이 2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해서 얘를 시그마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지. 1 한번 넣어보면 1 빼기 3분의 1이고 2 넣어보면 2 빼기 4분의 1이고 3 넣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여기서 이제 규칙상이 이제 발병이 되잖아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그럼 결국 끝에 있는 걸 보게 될 거고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살았지.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두 개가 이렇게 살 거 아니야. 마지막에 어디까지 하라 했으면 13까지 하라 했거든. 그럼 여기 13이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이 15분의 1이잖아. 그럼 그 전에는 14분의 1이고 얘네 둘이 살아있겠지 이렇게. 요거 해서 6분의 1 해주면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3 빼기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해도 마찬가지거든. 15가 두 개 있으면 30이잖아. 그럼 30